척추 질환을 방치하면 허리뿐만이 아니라 무릎, 다리, 엉덩이 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척추를 바로 세우는 것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여러분의 척추는 건강하십니까? 어떤 날은 팔이 저리고, 어떤 날은 어깨뼈지가 아프고, 그리고 어떤 날은 뒤통수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정신도 혼미해지고. 그냥 눈물 날 정도로 아팠어요. 막 저린다 해야 되나. 목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그래. 왼쪽만. 왼쪽 다리가 좀 불편하고 오른쪽 뒤에가 허리부터 정강이 뒤에. 최근 척추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발생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척추 질환은 수술을 해야 한다고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특히 환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비수술 치료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윤상호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척추 질환이라 하면 척추를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들이 변성을 일으키면서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척추의 구성 성분 중에서 가장 질환을 잘 일으키는 부분들이 디스크나 인대와 같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탈출을 하거나 인대가 굵어지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협착증과 같은 질환들이 가장 흔한 질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척추 질환의 원인을 외상이나 다치는 것들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실제로는 외상의 비율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비율들이 훨씬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상이 있더라도 가벼운 외상의 경우에 퇴행성 변화가 없다면 실제로 척추가 변성을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성을 일으키는 퇴행성 변화가 선행이 되고 그 이후에 가벼운 외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척추의 질환들은 퇴행성 변화의 누적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척추 질환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들은 가장 흔한 것이 통증입니다. 그래서 목에 경부통을 느끼거나 요통, 허리의 통증, 엉치의 통증을 느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질환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으며 그게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어깨나 팔이 저리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하는 것과 같은 방사통이라고 부르는 신경계통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자주 볼 수 있는 질환들이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과 같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의 진행 경과가 빠르지 않고 증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협착증이든 추간판 탈출증이든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증상의 정도를 보고 일반적으로 비수술적인 치료, 특히 신경성형술과 같은 시술이나 주사 치료와 같은 치료들을 통해서 우선 증상을 조율해보고 그래도 증상이 조율이 잘 안 되거나 증상이 급성 악화를 하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가 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요새 척추 치료의 동향이 양극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시경과 같은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수술에 더 집중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또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서는 시술과 같은 치료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내시경이 발달을 하면서 수술적 치료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치료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질환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조금 더 바른 판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온이 올라 포근함이 느껴지는 목요일 아침.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들어서는 최경훈 씨는 요즘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유난히 기분이 좋습니다. 작년부터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운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받았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너무나 답답해하던 그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어떤 날은 팔이 저리고, 어떤 날은 어깨뼈지가 아프고, 그리고 어떤 날은 뒤통수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정신도 혼미해지고. 저는 처음에 옥디스크라고 생각을 전혀 못 해가지고 내과부터 이비인후과, 정신과도 갔다 왔고 저는 아픈데 계속 이제 병원 가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경외과를 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선생님이 애매하다고 MRI를 한번 찍어보자 하더라고요. 찍어보니까 디스크가 나오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만삭인데 제가 돌봐줘야 되는데 가정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아팠고, 그다음에 일을 하면은 제가 사무직을 하거든요. 매일 컴퓨터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반차 쓰고 집에 가게 되고, 집에 가면은 누워서 시계 바쁘고 일상생활이 안 됐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두통 증상은 좀 어떠세요? 아니 그것도 이제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시고. 네. 지금 남아있는 증상들이 이제 어깨 뒤쪽이랑 목 뒤쪽, 약간 올라가는 부위랑 그 부분은 저번에 제가 주사를 한번 드렸는데, 그 부분 현상은 깨끗하게 없어지진 아마 않을 겁니다. 네. 어느 정도는 좀 남아있을 거고,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비수술적 치료를 한 거는 큰 가지를 잡는 거라 보시면 돼요. 큰 가지는 잡아놨고, 아주 미세한 가지 부분들은 사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증상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율하기 위해서 약 먹고 중간에 한 번씩 주사 치료하고 물리치료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업무 환경에서 본인이 조금 잘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씩 신경을 써주셔서 이제 관리를 해줘야 이제 저런 현상들이 안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본인이 조금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간다, 이 정도로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대로 저희들이 치료받는 거 계속 받으시고 네. 다음에 오시면 저희들이 또 중간에라도 뭐 약 다 안 드시거나 중간에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게 되면 언제든지 편하게 오시면 되니까 다음 진료 때 뵙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뵙시오. 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증상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어지럼증 증상이 되게 심한 편이셨고, 두통 증상도 많이 있는 편이었고, 목 통증은 당연히 동반이 돼 있었는데 외려 목이나 팔 등의 통증보다는 두통 증상을 더 심하게 호소하셔서 이비인후과도 가보시고 어지럼증과 두통 증상 때문에 신경과 등 여러 검사를 받았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셔서 저희 병원에 온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추에서 디스크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보통 목의 통증, 그 다음 어깨나 등의 통증, 손저림, 팔저림 등이 흔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는 조금 다르게 목 부분의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서 머리 부위로 통증이 올라가는 형태를 경추성 두통이라 합니다. 경추성 두통을 진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우선은 두통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다른 뇌혈관 질환이나 뇌종양과 같은 위험한 질환들의 유무에 대해서 우선 선별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진단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목 MRI 검사에서 경추 5번, 6번의 추간파 탈출증이 환자 두통이 나타나는 부위로 생겨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다른 여타의 뇌혈관이나 뇌종양과 같은 질환이 의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추성 두통 진단하에 저희들이 치료를 시작하였고, 디스크 탈출의 정도는 심하지는 않지만 지금 좌측으로 디스크가 찢어진 부분들, 그 다음에 디스크가 터져서 올라간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성형술을 안쪽으로 얇은 카테터를 진행하여서 이쪽 안쪽에서 약물을 넣어가지고 저 디스크 주변에서 생기는 염증 반응을 조율해주는 방법으로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간 경훈 씨. 오늘은 도수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척추질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도수 치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도수 치료는 환자의 통증 정도에 따라 시행되는데요. 병변 부위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바로잡아 척추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일상생활이 평범하게 가능해졌고요. 문제점을 짚어보고 내 자세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는 아니지만 정말 예전에 비해서는 그냥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디스크가 좀 있었다 보니까 뭐 운동이나 이런 거를 지금 전혀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괜히 또 무거운 걸 들거나 무리를 하면 또 문제가 될까 봐. 운동하고 이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가족하고 다 주말에 놀러 나가고 이런 일상생활이 너무 하고 싶어요. 입원 환자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황소영 씨의 얼굴은 밝기만 한데요. 1년 전부터 어깨 통증이 심했던 소영 씨가 오늘 드디어 건강하게 퇴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2년 전에도 검사를 다른 병원에서 해가지고 아파도 조금씩 참고, 근데 이게 한 2년이 더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오게 됐어요. 그냥 눈물 날 정도로 아팠어요. 막 저린다 해야 되나. 이렇게 고개 이렇게 숙이고 그거 하고 할 때 그때가 제일 많이 아팠어요. 이렇게 다른 환자분들이 이렇게 치료 받아갖고 일상생활 잘 하고 잘 나섰다는 그 말에 저도 그냥 여기 한 가볼까 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어떠셨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조금 원래 저리시거나 이런 예, 것도. 그런 거는 좀 거의 없고. 아, 거의 없은 예, 정도고. 여기 그게 주사 바늘 들어가는데 거기만 조금. 아무래도 하고. 저희들이 마취를 했다고 네. 해도 바늘이 들어간 거라서 네. 거기는 조금 불편하세요. 요거는 네. 한 이틀 정도면 없어질 네. 거고요. 이 시술로 이루었던 것들 말고 다른 등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좀 불편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증식 치료라든지 다른 주사 치료를 통해 가지고 절대 없앨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이 줄여 가지고 제일 안 느껴지는 정도로만 저희들이 네. 만들어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그 가시기 전에 네. 이제 치료 받으시고 아, 예. 저 뵙고 나중에 예.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황소영 환자분은 내원 당시 증상 자체가 조금 오래된 경과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1년 전부터 좌측으로 경부통이 있으면서 어깨 통증 및 등 부위 통증, 그리고 팔에 저림감이 있어서 오랫동안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 및 도수 치료와 같은 치료들을 병행해서 시행을 하였으나 증상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된 경우입니다. 지금 후종인대 골화증이랑 디스크 탈출증 때문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많이 좁아진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좁아진 형태가 나타났을 때는 저걸 넓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으나, 우선은 환자분이 현재 마비가 없고 통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환자분의 염증 반응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신경성형술이라는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얇은 카테터를 목 뒤쪽을 통해 가지고 앞쪽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서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들이 안쪽으로 카테터를 통해서 약물을 투입하여서 주변에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들을 컨트롤해서 증상을 줄여주는 그런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신경 성형술은 기존의 신경 치료와 달리 약물을 더 정확하게 전달해 효과를 높이는데요. 직접 약물을 주입해 통증과 유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환자가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가지에서 3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마비 현상이 보이게 되면 그때는 꼭 필히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보는 마비는 좌우측의 힘의 차이가 10% 이상 나면 그거는 마비가 진행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 마지막 3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나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가 발생하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염증 반응만 잘 조율을 해주어도 저희들이 디스크나 협착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들의 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성형술을 하는 이유도 실제로 물리적인 반응을 없앤다기보다는 이러한 염증 반응을 조율하기 위해서 신경성형술을 하는 것이고, 신경성형술을 할 때 장점은 우선은 시술 자체가 10분 내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분은 굳이 저희들이 전신 마취라든지 척추 마취와 같은 약간 위험한 부분의 마취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시술이 끝나고 나서 1-2시간 정도의 휴식 시간만 가지면 언제든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후에 그 다음날부터도 일상적인 활동들, 업무 활동들을 충분히 잘 시행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시술이 빨리 끝났을 경우 통증이 많이 완화되어서 일상에 더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그런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깨 아프신 거랑 네. 등 쪽이랑 팔 쪽은 이제 괜찮으신 거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셨고, 네. 이 정도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네. 적절한 속도로 치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앞뒤로 이렇게 하얀 게 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마비가 없고 통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우선은 저 변형된 걸 조금 적응할 수 있도록 약물을 써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이번에 하셨던 신경성형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이 상태가 계속 쭉 좋아지는 상태로 가면 좋은데, 가면 좋은데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확률로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 보통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증상이 조금 생기는 편이고,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보고 그 이제 치료 효과를 최대한 그걸 더 늘리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치료를 해요. 그 다음에 지금도 저희들이 시술하고 1달 정도 수준 안에서는 될 수 있으면 추가 치료를 조금 빨리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반복적인 치료들은 조금 오래 받는 게 좋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 보시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료 잘 받았습니다. 아, 예. 나중에 또 외래에서 계속 해야 돼서. 네. 통증이 많이 낫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운동을 절대 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허리 아픈 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더 다치거나 훨씬 더 병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성형술과 같은 비수술 치료를 시행하는 초창기에는 사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설명드리는 거는 사실 척추에는 좋은 자세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자세를 오래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세를 하더라도 그 자세를 1시간, 2시간 이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우리가 자세를 바꿔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든지 몸을 잘 움직일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서 근육이나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 동작 연속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황소영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우선은 후종인대 골화증과 디스크 탈출증 같은 중요한 원인이 생겨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저희들이 첫 단계에서는 신경성형술과 같은 염증 반응을 조율해주는 치료를 우선 목에 해주게 되고, 그게 원류가 되는 질병에 대한 치료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나타나는 좌측의 어깨라든지 목 부위 통증, 그런 근육통과 유사한 신경통 증상들이 남게 됩니다. 남아있는 부분들은 증식 치료나 여러 주사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빨리 없애는 치료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여서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안에 증상을 많이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팠는데 지금은 거의 안 아파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거의 90%. 이제 목이 이제 많이 나아지면 움직이는 거,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에로빅이나 수영 이런 거 활동하는 거 많이 하고 싶어요. 목이 너무 아프고 쪽 살짝만 돌려도 아프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난 거지요. 그래갖고 그냥 참고 해가지고 뭐 괜찮겠지 하다가 병을 키웠지만 지금 이제 거의 좋아졌으니까 이제 하고 싶어요. 운동. 추간판 탈출증으로 엉치 통증과 발저림이 심했던 김일동 씨는 시술을 받은 후 통증이 줄어들어 너무나 신기한데요. 아직 더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배운수로는 몇 개월 됐는데 본격적으로 한 지는 한 달 정도. 왼쪽 다리가 좀 불편하고 오른쪽 뒤에가 허리부터 정강이 뒤에까지 좀 땡기고 이래서 왔는데, 허리 2번, 3번, 4번, 5번 네 군데가 디스크가 좀 터졌다고 해가지고 시술을 받게 됐어요. 예전에도 조금 이게 안 좋다 해가지고 병원에서 시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도저히 이번에는 못 참아가지고 다리에 조금 발바닥 쪽으로 뭔가 와가지고 시술을 좀 제가 스스로 택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아프신 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뭐 저보다는 한참 덜합니다. 한참 덜 하시고.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 아무리 예쁘게 꼬매도 사실 상처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은 약을 꾸준하게 먹으면서 조금 덜 느끼는 방향으로 계속 저희들이 포지션을 맞춰 나가야 되고, 4번하고 5번에 보면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내린 부분이 있고, 윗부분에도 보면은 약간 이렇게 흘러내린 부분들이 가운데 부분 2번, 3번, 3번, 4번 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많이 미쳐서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했을 때는 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술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형상을 보시게 되면 4번, 5번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요 하얀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디스크가 있었던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조영제라는 약을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얇은 관을 넣어서 뿌리게 되면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약은 잘 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남아있는 증상들은 우리가 불난 거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 불이 난 거는 이제 디스크에서 큰 불이 났지만 신경을 통해서 이 불이 번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번져나간 불이 오래 안 된 불이면 사실 여기를 잘 끄면 여기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 이게 좀 오래 돼버리면 여기를 꺼도 남아있는 불이 계속 잔여 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사 치료를 반복하는 이유는 이 잔여 남아있는 불들도 나중에는 결국 통증의 씨앗이 되고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치료를 할 때 한꺼번에 치료를 해서 증상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없애기 위해서 이런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김일동 환자분은 굉장히 만성적인 경과를 갖고 내원하셨던 환자분입니다. 수년 전부터 허리 통증 및 좌측 다리 아래로 내려오는 감각 이상, 양쪽 발바닥의 감각 이상을 주소로 1년 전에 이미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신 분이고, 신경성형술을 시행하고 나서도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던 환자인데, 최근에 들어서 오른쪽 허리 통증까지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되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추간판 탈출증인데요. 요추뼈 사이에 추간판이라는 조직이 손상돼 내부의 수액이 밀려나와 신경을 압박해 허리, 엉덩이, 허벅지 등 여러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은 거기에 상응하는 증상, 우리가 말하는 요통이나 허리나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방사통과 같은 현상이 있으면서
MRI나 CT상에서 추간판 탈출 현상이 판단이 되면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추간판 탈출증이 여러 군데에서 관찰이 되는 환자분이었습니다. 우선 3번, 4번, 4번, 5번 꼬리뼈에서 다발성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이 되는 환자였고,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심해진 부분은 3번, 4번과 4번, 5번의 오른쪽으로 터져서 흘러내린 디스크가 이번 증상을 나타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관찰이 되었고, 그래서 1년 전에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셨지만 새로운 병변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병변에 대한 염증 반응 조절을 위해서 신경성형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신경성형술을 시행할 때 얇은 관을 넣어서 4번, 5번에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환자분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오른쪽으로 접근을 하여서 조영제를 넣은 영상인데, 저기서 보면 디스크가 크게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디스크 부분에 공간을 확보해주고 약물을 집어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오른쪽 통증은 많이 좋아지시고 있는 상태이긴 하나 아직 잔존 통증들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발바닥 부분에 남아있는 저림감은 남아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러 통증들은 80% 이상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이 아프시죠, 그죠? 예. 그럼 저희 나오는 부분 이쪽 부분으로 해서 주사 드릴게요. 좀 하겠습니다. 차갑습니다. 맞고 나시면 한 이틀 정도는 조금 먹먹한 느낌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환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디스크 손상이 온다라는 것 자체는 단순히 디스크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을 하는 이유들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근력이 약해진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스크 손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근육의 굳음증이나 근육의 손상들도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식치료와 같은 치료들은 기본적으로 디스크를 우리가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신경성형술을 통해서 원료가 되는 디스크 치료를 해주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빨리 호전시킬 수 있는 치료를 증식치료를 통해서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조금 덜하고, 만약에 저 때는 8이었는데 지금 한 2, 3 정도 아직까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약을 먹고. 발바닥은 아직까지 조금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시간이 만성이 돼서 왔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야 차츰차츰 좋아진답니다. 솔직히 지금 일 때문에 운동을 못 하고 있으니까 운동을 좀 하고 싶고, 건강을 찾는 데 대해서는 뭐 좀 모두들 다 하고 싶죠. 예, 환자분들이 목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아프시면 우선 걱정만 하시고 병원을 잘 찾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본인의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전문의를 찾아서 자신의 병의 원인이,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오셔서 혹시나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지, 혹시나 큰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겁을 많이 내셔서 치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기 쉬우나, 기본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다 보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치료 방법을 적절히 잘 찾아서 의사와 상담하여서 치료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훨씬 더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없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리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한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라고 하니까요. 척추 건강을 위해 우리 몸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건 어떨까요?